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자유롭게 토크 이것저것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뭐 원고 없이 한번 이것저것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상속 포기. 상속 포기를 통해서 한정 승인의 효과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사건, 최근에 이제 효과를 본 사건이 있는데 이제 거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번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속 포기. 상속 포기하는 경우는 이제 빚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의 어떤 4순위까지 2순위, 3순위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뭐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중에 한 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동산을 뭐 몇백 혹은 뭐 몇천 정도 상속받는 건 특별히 문제가 아닌데 부동산을 억대 10억이면 취등록세가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이버의 그 취등록세 계산기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대안이 없죠. 뭐 가족들의 평화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 취등록세는 상속인이 고유 세금이다. 그게 대법원 판례죠. 유명한 2005두 9491 판결입니다. 늘 강조하죠. 2005두 9491. 그 판례 이해할 때 한정승인자의 세금은 재단 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상속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냥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일선 세무서에도 2달인가 3달 후에 부과를 합니다. 가족들 중에 가장 연장자든 누구든 취등록세를 부과를 해요. 무조건 상속인에게. 그래서 이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해서 그거를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찬물을 끼얹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최근에 뭐 한 10억, 정확하게는 한 8억 7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떠안고 그 세금도 띄어안고 떠안아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상속 포기를 유도했습니다. 가족, 남편이 돌아가시고 배우자, 자녀 2명 전부 상속 포기했습니다. 거의 3천에 이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법인도 대표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차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갖고 있고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정승인이 가장 좋은데 불가피하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다 보니까 재산 정리를 못 합니다. 차 하나도 어떻게 꼼짝도 못 해요. 뭐 세금이 쌓였는지 법인도 마찬가지죠. 대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경매로 놔두면 되죠. 경매로 놔두면 임의경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해서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상속 포기했으니까 면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상속 포기까지는 해주고요. 그 나머지 자녀 재산, 예를 들어서 차가 있습니다. 차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캐피탈이 가져가면 끝납니다. 그럼 걔네들이 우선 변제를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상속인은 그 돈을 뭐 쓰면 안 되죠. 단순이 되니까 적절하게 이제 뭐 변제를 하든지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문제는 근저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캐피탈에서 그 망인의 차를 가져다가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죠. 가져가서 변제를 받으면 자기네가 편파 변제죠. 그래서 이제 세금도 좀 체납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세금을 싹 조사하고 세금을 싹 조사해서 차값이 예를 들어서 8천이다. 그리고 상속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죠. 자기 재산과 선관 주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는데 뭐 그 차를 관리를 못해서 도난을 맞았다. 그러면 상속 채권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를 관리를 잘해야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세금을 체납된 거를 다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그
채권의 존재도 다 한 다음에 세금 관서에 내는 겁니다. 세금 관서에다가 세금이 만약에 뭐 3천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채권이 뭐 한 3억 된다. 근데 차값이 이제 6천이에요. 그러면 그 차는 국세 우선권이 있죠. 세무서에다 갖다 주든지 해서 이걸 너네가 알아서 처분하고 남은 돈은 채권자한테 너네가 나눠주든지 해라. 아니면 당신들이 상속재산, 채권자 상속재산 파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상속재산 파산은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최근에 이제 재단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되죠. 상속재산 파산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자들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까지 해서 그 재산을 재단 채권자인 국가가 없다.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상속 포기는 했지만 우리가 시골에 땅이 얼마가 있고 차가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략 환산하면 뭐 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채무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들 중에 혹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재산이 이게 있고 이거 한가하면 얼마다. 다만 그 사람이 이제 비용을 내야 되죠. 비용 예납 비용 한 100만 원, 200만 원 내도 나중에 그거는 재단 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뭐 파산관제인을 선임할 수 있죠. 파산관제인이 이제 상속재산에 대해서 이제 환가를 하는 거죠. 상속인들은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을 다 포기하든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을 해서 환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부동산을 도저히 상속받는 거는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절충이죠. 일단 상속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그 안내를 해서 안내문을 상속 채권자들한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채권자 파산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번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은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